4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꺾은선 그래프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꺾은선 그래프는 어디에 쓰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해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해당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의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추가 확진자는 몇 명이고 현재 누적 확진자는 몇 명인지, 치료 중인 확진자는 몇 명인지 등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보면요, 확진자 추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달력 안에다가 숫자로 일별 확진자 수를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날짜별로 일별 확진자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이처럼 누적 확진자 수의 변화 정도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꺾은선 그래프가 사용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자, 오늘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꺾은선 그래프가 어디에 쓰이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지혜가 알아본 어느 선수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걸 보고 꺾은선 그래프를 완성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나는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선수로 활동하게 되어서 다른 선수들의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기록이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 선수가 한 해 동안 스피드 스케이팅 500m 대회에서 얻은 최고 기록을 조사해서 표로 나타내어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선수의 대회별 최고 기록이 나타나 있고요. 1차부터 4차까지 각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정해진 지점까지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게 목표인 경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록을 점점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1차부터 4차까지 37.2에서 36.4초로 기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지혜라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쪽에 그래프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해요. 일단 저는 제목을 항상 먼저 적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목을 먼저 적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에 무엇을 적어야 될지를 살펴보니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에는 기록, 그래서 단위는 초가 나와 있고요. 가로에는 대회가 나와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빠른 기록이 36.4초로 36초 아래로는 기록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36초 아래쪽에 이렇게 물결선을 넣어서 생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래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눈금 한 칸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우리가 기록을 측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눈금 한 칸을 0.1초 혹은 뭐 0.2초 이렇게 작은 단위로 기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0.1초 단위로 한다면 여기는 36초고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요 굵은 눈금은 5칸이 올라가니까 36.5초가 되겠죠? 그리고 위는 37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맨 처음에 쟀던 기록이 37.2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칸밖에 더 없어요. 따라서 더 이상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0.1초가 아니라 0.2초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36초고요. 작은 눈금 한 칸이 0.2초가 되니까 5칸이 간 여기는 37초가 되겠죠? 그럼 여긴 38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1차는 37.2초였으니까요.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이렇게 37하고도 첫 번째 칸. 그 다음 2차는 36.7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6하고도 2, 4, 6, 8 6과 8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요. 중간에 잘 체크를 해 두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36.5이니까
36으로부터 2, 4, 6, 4초와 6초 사이 가운데에 잘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6.4초니까요. 첫 번째는 36, 36.2, 36.4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눈금을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이 선수의 기록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록이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 대회랑 비교해서 기록이 가장 많이 좋아진 때는 몇 차 대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울기가 가장 많이 기울어진 그 부분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가장 많이 기울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에서 2차 사이에 가장 많이 기운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칸을 살펴보면 하나, 두 칸하고 반만큼이 지금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대회 때가 가장 기록이 많이 단축됐다, 많이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차 대회를 만약에 한다면 기록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가 지금 계속해서 기록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5차 대회 때도 기록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혹은 점점 기울기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보다 기록이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점점 기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줄일 수 있는 정도는 작아지기 때문에 기록이 더 좋아질 것 같다가 아니라 4차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상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기록을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두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거는 기술 점수를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도는 당연히 똑같겠죠. 13년부터 17년도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친구의 기술 점수 변화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6년에서 17년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는 1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아래쪽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해요. 자, 기술 점수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점수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장 낮을 때가 여기죠. 그리고 가장 높을 때가 요 지점입니다. 한 칸이 몇 점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면 50부터 60 사이에 5칸이 있기 때문에 작은 눈금 한 칸은 2점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2016년도의 점수는 56점, 그리고 2017년도의 점수는 70점에서 2점이 빠진 68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점수는 56점에서 68점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역시나 이 친구도 작은 눈금 한 칸이 2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장 낮은 때가 2015년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점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변화 정도를 만약에 써본다면 1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점수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년도하고 16년도 사이에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14년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가장 많이 점수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아니라 점수 번호폭이 가장 큰 지점 중에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2014년 가장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상승한 때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16년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쓸 거예요. 자, 기술 점수와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점수를 더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연도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기술 점수가 2017년도에 가장 많이 높았고요. 17년도에는 구성 요소 점수도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에 가장 기록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한 경우를 찾아보고 꺾은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1일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코로나 1일 확진자 현황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1000명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쓰실 게 있다면 해당 내용을 직접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움 노트에 특별히 기록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